네,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운동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여성의 여성해방, 양성평등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빈곤 문제인 거죠. 사실 여성을 빈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특히 여성은 제3세계 같은 경우에 육아, 양육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개발 문제는 단순히 국가를 개발하는 문제, 노동력으로서 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거기에도 논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논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P에 따르면 여성은 세계 공식 노동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고 비공식 노동의 5분의 4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성은 확실히 비공식 노동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저임금을 시사하는 영역입니다. 여성의 소득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에 불과합니다. 공식에서도 3분의 1, 비공식에서 5분의 4를 활동하지만 소득은 전체 소득의 10%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성은 전 자산의 1%만을 소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 소득을 거두고 있고 그나마 그 와중에도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다니는데 힘든 일은 다 하고 월급은 남보다 훨씬 적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문제의 성격인 겁니다. 200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공부조 경로연금 수령자 99.6% 중 여성이 80%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여성 노인이 주로 이제 여성 노인이 저소득층을 가장 큰 포션의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23.8%입니다. 남성 가구주 빈곤율이 9.9%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13년이 되면 여성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다면 25%, 여성 노인 가구는 25.3%가 빈곤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13.1%입니다. 역시 2배 가까이 더 많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지위 개선 그리고 공공정책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63% 수준의 임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자, 유엔도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이미 70년대부터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1975년에 유엔 세계 여성회의 멕시코에서 개최했고요. 80년에 코펜하겐, 85년에 나이로비, 그리고 95년에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5년 멕시코 유엔 세계 여성회의는 1976년부터 1985년을 유엔 여성 10년 선포 해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발전 속의 여성이라는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Women in Development, 그래서 WID 전략이라고 하는 여성이 왜 가난하냐? 발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었다. 주류에서 멀어지면서 소득이 많이 남는 역할을 못하고 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배제돼서 이 가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요 발전 산업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걸 지원해야 한다.
라는 초점을 맞춘 거고, 그걸 앞으로 10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다가 1985년, 그쵸? 80년까지 10년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드디어 컨셉을 좀 바꿉니다. 젠더와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성이 무조건 발전 과정에, 산업화 과정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 문제나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왜 그러느냐? 여성의 경제적인 변화, 경제 수준의 변화 그 자체도 문제고, 설령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더라. 그래서 젠더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95년 베이징 4차 여성회의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논의들이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이제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발전 속의 여성이라는 접근을 취했던 WID 전략의 내용입니다. 성별 노동 분업으로 남녀 간 불평등 감소를 해야 된다. 개발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전통적 여성 영역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별 노동 분업 자체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그 안에서의 여성의 참여, 생산성, 중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여성 개발을 위해서 국제기구 수립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걸 지원해야 된다. 이게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전제한 상태에서 물질적인 조건 향상만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아왔던 역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보다 강도 높은 노동이 강요되는 거죠. 결국은 여성의 생활이 개선되기보다는 소득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부담은 이중 부담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 1995년부터는 젠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책의 포커스가 바뀌게 됩니다. 여성 이슈에서 젠더 이슈로 바꿔야 된다. 결국은 여성이 가난하다가 포커스가 아니고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가난하니까 돈을 벌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난하게 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만 한다. 여성이 왜 개발에서 소외되었느냐? 이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거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성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단순히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교육, 훈련,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분배 통제 방식 때문에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산업화 과정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개발 과정에서 여성 통합, 여성의 주도력과 잠재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성적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차세대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여성의 빈곤 문제, 사회 참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산업시설에 여성들을 접근시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된 여성이 개발해서 소외된 근본 문제인 불평등한 권력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 4차 베이징 유엔 세계 여성회의가 되면 성주류화 문제가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채택이 됩니다. 성주류화 전략은 남녀평등 실현 이를 위한 전략이고요. 성인지적 관점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를 정책의 목표, 전략,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부양자, 여성 피부양자라는 어떤 모델 이런 걸 탈피해서
개인으로서의 여성, 개인으로서의 남성 간의 평등한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나타나는 성주류화 전략인데요. 성주류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주류화, 젠더주류화, 그리고 주류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주류화는 여성의 대등한 참여,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젠더주류화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젠더적인 관점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정책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자체의 특성과 제도,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 주류의 성별을 구성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여성의 참여뿐만이 아니고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류 성별을 바꾸는지, 주류 성별의 구성비를 바꾸는 문제까지로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성평등 정책과 성주류화 정책을 서로 보완적으로 어느 한쪽을 채택한다가 아니고 병행, 보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정책인데 한국의 여성 정책도 1980년대가 되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1985년이 되면 여성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고요. 남녀차별 개선에 대한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여성 정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1988년에 정무장관실에 정무장관 제2실이 발족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분역과가 가정복지국 분역회, 그리고 분역회가 가정복지과 이렇게 부처의 승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이제 개념은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라는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여성 정책은 좀 더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5년 단위로 이렇게 여성정책 기본 정책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공무원 여성책 목표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도입되고 실시가 되게 됩니다.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6개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미 말씀드렸던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근간들이 형성이 됩니다.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2차, 3차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이행됩니다. 여성부는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되었다가 2008년에 다시 여성부, 20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만들어졌고요. 여성가족부의 명칭, 지위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호주제가 폐지됐고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 성별 영향평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2002년에.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0년에 도입이 돼서 일정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 수립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성차별 개선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채용 목표제가 실시가 됐고요. 경력 단절 여성, 경단 여성, 경단녀 경제활용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 개정돼서 출산, 육아, 그리고 유산 사산 시의 보호휴가 등의 조치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양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성별격차 해소, 일가정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목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부터 4차까지 여성정책 기본정책은 1차, 2차의 양성평등기본정책으로 해서 2017년까지 진행되고 2022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